유튜브 채널에 가장 많이 본 뉴스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핵잠수함까지 보유하게 되면 우리 해군의 전투력은 비약적으로 너무도 강력하게 되어 대한민국의 전체 군사력 수치는 그야말로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드디어 대한민국이 그렇게 기다리던 핵잠수함을 자체적으로 건조하여 보유할 수 있게 되어 그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군의 세계 전투력 순위는 공식적으로는 6입니다. 하지만 육군만 보자면 세계 4위 또는 4회이며 그런 육군에 비해 해군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와는 다르게 육군이 아닌 해군력에 몰빵한 일본에 대해 해군력에서 많이 밀린다는 지적 또한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야적인 면에서 우리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보다 그 규모가 작고 한국은 3배, 일본은 8대로 특히 이지스함의 보유 대수가 적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밀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본의 이지스함들은 1990년대부터 취역한 함선들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최신형인 아타고급 이지스함 역시 2007년에 취역한 것이어서 대부분의 함선들이 연식이 많이 된 오래된 기술력으로 제작된 것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군사기밀 뉴스 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한국 이지스함들의 경우 가장 오래된 이지스함이 2008년 12월에 취역한 세종대왕함이며 나머지 두 창고도 2010년과 2012년에 취역하여 한국의 이지스함들은 모두 세계 해군 기준에서도 최신형 이지스함 기종들입니다. 게다가 현재 건조 중인 이지스함 7000고도 2014년부터 취역할 예정이어서 한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함들의 전투력은 그 양에서는 일본에 비해 밀릴지 몰라도 실제 전투력에 있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양적 수치에서 보이는 것만큼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실제 전투를 치르는 해군 승무원들의 무기 운용 능력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를 그냥 압도해버립니다. 한 예로 전 세계 강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린대 훈련 데이터에서 드러난 결과를 보면 한국 해군의 경우 장비의 경쟁력에 있어서는 대략 12권인데 반해 훈련 강도와 실제 무기 운용 능력에 있어서는 미국 해군 다음으로 세계 유일할 정도로 대한민국 해군의 인적 파워는 세계 최고 엘리트 수준입니다. 한국 해군의 무기 운용 능력에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는 이미 받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린훈련대에서 삼수업을 통해 보여준 미친 실력입니다. 이건 너무도 유명한 사고 이야기라서 그냥 아주 짧게만 린팩 당시 활약을 소개하자면 대한민국 해군은 1998년 처음으로 참가한 린대 훈련에서 미 해군 핵잠 포함 적잠수함과 전함 무려 6척을 침몰시키는 믿기 어려운 전과를 보여줍니다. 그 와중 단 한 번도 그 어떤 레이더에도 포착된 적이 없었습니다. 2년 후인 2000년에 참석한 인에서도 미군의 이지스함을 포함 적함선 11척을 침몰시키면서도 훈련 마지막까지 발각되지 않고 살아남은 유일한 잠수함으로 기록되었고 마지막으로 4년 후에 열린 2004년 인텔에서는 혼자서 적함선과 잠수함 무려 30척을 침몰시켜버렸습니다. 이때 침몰시킨 적함선 중에는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잠수함 한 대가 적 항모전단 하나를 통째로 전멸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침몰하는 미 해군 항공모함을 돕기 위해 일본 해상자위대는 급하게 구축함 2척을 투입시켰는데 우리 해군은 그마저도 차례대로 모두 침몰시켜버렸습니다. 이 모든 전과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점은 우선 혼자서 적함선과 잠수함 수십 척을 침몰시키는 동안 단 한 번도 레이더에 발각되지 않았다는 점이고 이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당시 한국 해군이 끌고 나간 잠수함인 장부고함은 미군이나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들보다도 훨씬 작고 성능도 떨어지는 장비였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적들이 기관총 들고 싸우는데 한국 해군은 칼 한 자루 손에 쥐고 들어가 유령처럼 활약하며 적군을 전멸시켜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훈련이었기 때문에 실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와는 다소 그 결과에 있어 차이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한국 군사력의 진짜 무서운 저력은
장비가 아닌 바로 그 장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한국 해군이 보유한 세계적으로 검증된 최고의 책, 특히 무기는 바로 잠수함이라는 말인데, 또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한국 해군 인력들에게 만약 최고의 성능을 가진 잠수함 장비까지 주어진다면 그 시너지가 만들어내는 파괴력은 사상 이상이 될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전쟁은 물론 장비가 중요하지만 이게 스타라고 보고 한쪽에는 아마추어들 100명이 있고 우리 쪽에는 2명 한 클론이 10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결과가 어렵지 않게 상상될 것입니다. 잠수함 중 가장 높은 성능과 파괴력을 가진 장비는 바로 핵잠수함입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한국은 과거 임진왜란 때의 이순신 장군이 마치 한 편의 만화처럼 아무도 믿지 않을 진짜 황당한 거짓말구라처럼 바다를 완벽하게 장악했던 것처럼 한국 해군은 해전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군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해군은 아주 오랫동안 핵잠수함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지만 이게 핵이 포함된 민감한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미루어지고 보류되며 현재까지는 디젤 잠수함만 총 18적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2021년 2025년 대한민국 국방중기 계획에 보면 4,000톤급 장보고 3잠수함을 건조한다는 발표가 눈에 띕니다. 이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과 밀리터리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디젤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이 될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올해 1월에 발표된 정례 브리핑에서도 회장 건조 관련 사항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만 입장을 발표하며 공식적으로는 건조 계획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현재 우리가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지 않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과거에도 미국 몰래 핵잠수함을 건조하려고 시도했다가 중단된 바 있고 심지어 핵무기까지 자체 제작을 비밀리에 진행하던 사례도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 관련 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 개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 불필요하게 주변국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핵잠수함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실을 부정하고 공개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의 자체 해전 건조에 있어 최대 걸림돌은 기술력이 아닙니다. 백장 건조의 최소 기준 규모가 되는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을 이미 한국은 보유하고 있고, 또한 핵무기 제작보다도 어려운 잠수함용 핵추진 엔진 제작 기술에 있어서도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핵 관련 전문 기술 보유 국가로서 현재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있죠. 5세대 원자력 발전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정도로 한국은 현장인 무기 제조는 물론이고 핵잠수함 제작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력을 이미 넘치도록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미국과의 협정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을 보유하여 한국의 해군력이 너무 강력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현재 디젤 잠수함 전력으로도 미국을 위해 동해와 서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용도로 충분한데, 핵잠을 갖게 되면 한국 해군은 이제 동해와 서해를 넘어 전 세계 어디로든 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핵무기와 함께 한국의 핵잠수함 자체 제작은 한국에게 채워져 있는 마지막 안보 족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봉인이 풀려버리면 대한민국 국군의 전투력은 더 이상 미국도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해지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 주변국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 국방부는 현재 핵점을 비밀리에 이미 건조 중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핵잠 운용의 마지막 퍼즐인 핵연료인 전홍축 우라늄 확보 문제만 미국의 승인으로 풀리게 되면 그때는 바로 전력 배치가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게 아주 가까운 시일 내 현실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이유가 최근 생겼습니다. 얼마 전 북한에서 핵잠수함 설계가 끝났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핵잠수함은 삼수원 발사 미사일인을 탑재한 채로 태평양으로 나아가 미국 본토를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시절 미 국방부가 한국의 현무탄도 제한을 풀어준 이유가 북한의 지하시설 파괴를 위한 범벙커버스터로서의 현무의 역할 때문이었던 것처럼 북한의 핵전 개발 발표에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겨버린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하게
한국 해군을 회장으로 무장하여 이름 박으려고 하는 수순으로 발전된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핵장 건조 및 무장은 그 공식적인 공개 시기가 문제일 뿐 개인적으로는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 해군이 회장으로 무장을 하게 되면 전력상 가장 당황하게 되는 것은 북한이 아닌 바로 일본이 됩니다. 한국과의 전력에 있어 거의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해군력이었는데 한국이 백성으로 무장으로 해버리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터졌을 때 하늘 위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정보강철비 지옥에 더해 보이지도 않는 동해 바다 깊은 곳에서 세계 최고 잠수함 운영 엘리트들이 세계 최고 잠수함 무기를 이용해 들어오는 공격에 일본 해군은 과거 임진왜란 때의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게 되는 해전지옥을 겪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 능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해군 엘리트들이 드디어 그들에게 어울리는 색상으로 무장하여 세계 어디에 내놔도 밀리지 않는 자랑스러운 우리 육군처럼 500년 전과 같이 명실공히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해군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군사기밀 뉴스피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